근데 사실 저는 하프 스윙이 백스윙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프 스윙에서 백스윙 탑은요, 정말 내 느낌에 한 요만큼만 움직이면 백스윙 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허드골프 이장훈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백스윙은 다운스윙 때 우리가 힘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백스윙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올바른 꼬임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올바른 꼬임과 더불어서 이 손과 그립, 가슴 간의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몸의 회전이 올바르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손과 이 가슴 간의 간격은 유지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이 손과 가슴 간의 이 간격이 백스윙 갔을 때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 다운스윙 때 힘을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스윙이에요. 백스윙 때. 그러면은 이미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근데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는 몸을 더 확 쓰게 되면 이 손이 자연스럽게 더 뭔가 백스윙을 간 이 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백스윙 때 이미 이렇게 접어져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더 좁아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풀어서 공이 맞는다든지 또는 내가 실제로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많은 프로 선수들의 이 트랜지션 다운스윙 구간을 잘 살펴보면 손이 뭔가 백스윙을 갔던 것보다 안쪽으로 오는 듯 하지만 이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야지만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넓은 공간, 다운스윙 때 이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백스윙 때부터의 어떤 이런 내 손과 가슴 간의 간격, 이 공간이 넓어져 있어야 실질적으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손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비거리도 역시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꼬임과 이 간격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테이크어웨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몸을 쓴다고 뭔가 쓰게 되면 뭔가 뒤로 이렇게 확 넘어가는 것 같고 또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쓰게 되면 또 이렇게 오른쪽이 막히게 되면서 뭔가 바깥쪽으로 들리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 일단 가장 중요 포인트는 내 배꼽과 그립 간의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골반을 뒤쪽으로 이렇게 빼면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 골반보다 테이크어웨이 때는요 내 이 복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이 외복사근이 살짝 뒤로 이렇게 비껴준다. 이렇게 비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골반도 살짝 돌긴 돌거든요. 자, 내 그립과 배꼽 간의 간격이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 골반을 휙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이쪽 외복사근 쪽이 이렇게 묵직하게 돌아가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오른쪽 골반이 살짝 돌았죠.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때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배 쪽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돈다. 이런 느낌으로 이 코어 쪽이 돈다. 코어 쪽이 돈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좀 천천히 들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편안한 그 포인트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테이크어웨이는 잘 들었는데 그 다음 하프로 넘어가면서부터 좁아진다든지 당긴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주실 거냐면 오른손 한 손으로 일단 공을 쳐볼 이 스윙을 들어볼 건데요. 왼손으로 팔뚝을 잡아주시고요. 자, 백스윙 들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인데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뭔가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느낌이실 텐데, 제가 그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세라밴드를 갖고 왔는데, 왼발에 이렇게 밟아주시고 이렇게 방금 제가 했던 거를 그대로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텐션 있게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몸이 좁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정말 약간 이두를 이렇게 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좁아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손은 항상 내 가슴 앞에 있는데 내 몸이 돌아져서 이렇게 백스윙이 만들어지는 느낌, 하프스윙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자, 다시 팔은 항상 내 가슴 앞에,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비껴줘서 하프가 만들어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가슴과 손의 간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아니고 내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른쪽 어깨보다는 이제 왼쪽 어깨에 너무 집중을 해주셔서 약간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 왼손도 한번 볼게요. 내 손이 계속 가슴 앞에 있는 느낌. 자, 그리고 내 팔이 지면과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느낌. 자, 정면으로 보여드리면 내 팔이 지면과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느낌. 이 느낌이 있으면 하프스윙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잡아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몸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든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옆으로 이동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또 이두 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테이크어웨이부터 하프까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외복사근 움직여서 하프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는 내 왼쪽 어깨만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고 또는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하프.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느낌을 잡으실 때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내가 몸을 낮춰서 턱을 이렇게 이 어깨에 닿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자,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약간 지렛대 느낌 있죠? 왼쪽 어깨가 살짝 뭔가 내려가는 느낌에 팔이 올라가는 느낌. 다시 테이크어웨이 하고 이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몸이 턴을 하지만 살짝 뭔가 지렛대 원리로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팔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이 간격을 유지를 하기가 쉬우십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어깨도 뒤로 빠지고 몸이 회전을 하면서 살짝 지렛대 원리로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면서 팔이 올라가는 느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간격도 유지가 되고 손이 정확하게 지금 가슴 앞에 있고,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하프스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 탑을 올라갈 때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자, 하프 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엔 하프까지도 잘 와놓고도 결국엔 또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하프스윙이 백스윙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프스윙에서 백스윙 탑은요, 정말 내 느낌에 한 요만큼만 움직이면 백스윙 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하프 갔어요. 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뭔가 내가 쭉 더 꼬여서 뭔가 이 샤프트가 지면과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길이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 하프스윙 갔죠? 자,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더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서 보여드리면 하프스윙 갔어요. 그럼 약간 왼쪽 어깨가 지렛대 원리로 손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느낌을 그대로 연결해서 백스윙 탑에서 요만큼만 더 가주시면 돼요. 요만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백스윙 탑을 여기까지 수평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꼬임이 많아야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많이 가려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이런 훈련도 많이 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멈춰있는 훈련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가 등 근육이나 코어 이런 큰 근육들이 움직여져서 꼬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데, 아마 일반 골퍼분들께 이제 백스윙 탑에서 좀 멈춰서 오랫동안 한번 있어 보세요 좀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오래 버티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팔이 많이 이렇게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팔이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팔이 아니라 내 테이크어웨이 때부터 내 외복사근이 쓰이고 내 등 근육이 쭉 쓰이고 코어 쪽이 쭉 쓰이면서, 팔이 아닌 뭔가 몸이 이렇게 쭉 꼬이면서 백스윙을 들게 되면, 사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오래 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코어와 이 등 쪽에 계속해서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몸의 이 탑의 높낮이보다 내 몸의 근육들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손과 그립 간의 간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렇게 스윙이 짧게 가는데 괜찮은가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백스윙 갔을 때 이 백스윙 딱 갔다가 바로 다운스윙이 아니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동작, 이런 스윙의 반동, 스피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한 만든 모양보다 조금 더 가지기 때문에 백스윙이 작을 것 같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백스윙이 작은 것 같은 거는 몸에 회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가 작은 거예요. 왜? 내 손과 그립 간의 간격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과 간격, 이 그립의 간격이 유지가 되고 몸이 회전이 이만큼 됐다고 한다면, 이게 이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 아크로 굉장히 큰 백스윙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하면서 쳐볼게요. 테이크어웨이 때 코어와 이 오른쪽 외복사근이 움직여서 묵직하게 테이크어웨이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지렛대 원리로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 하프스윙 올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간격 굉장히 유지가 잘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크게 가기 위해서 팔이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코어와 등 근육이 계속해서 쫙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쫙서 여기 다 간 겁니다. 치면 돼요. 네, 제가 오늘은 백스윙의 꼬임에 대해서, 백스윙에서의 몸을 쓰는 방법,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백스윙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크게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크게 들었냐가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큰 근육들이 잘 움직여져서, 잘 만들어져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 테이크어웨이, 하프, 백스윙 탑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 큰 근육들의 움직임을 좀 잘 느껴서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한 백스윙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